안녕하세요. 임종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리스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고요. 리스트 공부를 하면서는 예제는 이제 커브에 한해서 좀 그 예제를 진행하는 걸로 일단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데이터 트리를 다루고, 그다음에 서페이스를 좀 이용해서 뭔가 모델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목표는 오늘 지금 하나 그 비디오를 만들고 곧바로 비디오를 또 만들어서 그 이번 주 내에 올리는 게 목표긴 한데 그 목표대로 진행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클래스 앞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옆에다가 좀 적어놨어요. 또 지금 크게 이제 두 개의 패널이 있고 그 두 개의 패널에다가 각각 다른 내용을 적어놨는데,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데이터 매칭이라고 하는 내용을 조금 다룰 거고요. 그 리스트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좀 오래 그 시간을 할애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추가해서 이제 커브에 대해서 알려드린 다음에 예제 하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케이스 스터디 트러스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죠. 마리오 부타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주택의 브릿지 부분이 트러스로 짜져 있는데, 그 트러스를 커브를 이용해서 커브 그리는 방법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리스트를 어느 정도 매니지를 해서 트러스를 모델링을 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이번 예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매칭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 매칭은 어디에 이제 들어가 있냐면 리스트 셋 안에 리스트 아래쪽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크로스 레퍼런스가 있고 롱기스트 리스트가 있고 숏리스트 리스트가 있어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도 좀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숏리스트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일단 오늘은 숫자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숫자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점을 가지고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숫자 탭에다가 1, 2, 3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숫자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0, 100, 200, 300, 400, 500 이런 식으로, 여기 위에는 3개의 데이터가 들어있고 여기 아래에는 5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한번 더해 볼게요. 더하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알죠? 이걸 이렇게 연결하고 이걸 이렇게 연결했을 때 아웃풋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십니다. 1하고 100하고 더해지고 2하고 200, 3하고 300, 400, 500은 그 매칭이 되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그 데이터의 개수가 작은 애들의 마지막 놈하고 연산을 해서 403, 503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그 숏리스트 리스트하고 그 크로스 레퍼런스를 좀 일단 입력을 해볼게요. 숏리스트 리스트. 얘는 뭐냐면 여기서 나온 데이터의 개수가 3개, 여기서 나온 데이터의 개수가 5개일 때 짧은 놈 기준으로 데이터를 매칭을 시켜서 연산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A에서 나온 놈을 여기 이렇게 연결하면 이 400, 500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쓸 때가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shortest list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longest list. longest list는 여러분들이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디폴트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longest list는 비슷하다. 그러니까 비슷한 게 아니고 그래스하퍼의 디폴트 데이터 매칭이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크로스 레퍼런스는 이제 다 하는 거죠. 여기서 나온 1, 2, 3이 1, 2, 3 요거 각각이 100이랑 한번 하고, 1, 2, 3이 200이랑도 한번 하고, 1, 2, 3이 300이랑도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모두하고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가 좀 많아지죠. 그러니까 3개 곱하기 5개니까 총 15개의 데이터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크로스 레퍼런스는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프트라는 걸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리면서 그래프트를 해서 한쪽을 그래프트를 하고 다른 한쪽을 그래프트를 안 한 채로 받아들이면 이런 식으로 이 1이라는 놈이 이 5개랑 다 연산을 한번 하고 2라는 놈이 5개랑 다 연산을 하고 3도 다 연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가 꾸려지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크로스 레퍼런스는. 똑같지만 이제 뭐가 다르냐면 데이터의 아웃풋의 스트럭처가 조금 다르긴 하죠. 여기다가 플래튼을 하면 이제 아까 그 결과랑 거의 유사한 거죠. 이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rim and라고 써지고 그 shortest list A하고 B하고 있는데 A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개수가 작고 B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개수가 많으면 A에 들어온 데이터 기준으로 데이터 매칭을 한다. 요거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리스트 매니지먼트에 리스트 아이템, 리스트 랭스, 리버스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요 안에 셋 안에 리스트 탭을 보시면 뭐가 좀 더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자주 쓰는 컴포넌트들을 일단 나열을 한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리스트 아이템, 리스트 랭스, 그 다음에 파티션 리스트, 이건 지난 시간에 조금 했었죠. 그 다음에 리버스 하는 거는 꽤 자주 써요. 리버스를 하는 거는. 쉬프트 리스트, 그 다음에 솔트 리스트, 스플릿 리스트, 서브 리스트는 뭐 저도 잘 안 쓰기도 하고요. 제가 잘 안 쓰기도 하고 필요할 때가 있으면 이제 그때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혹시 도움이 될까? 지금 내가 하는 예제에 그 도움이 될까를 이제 그때그때 찾아 쓰지 그냥 저도 막 알고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 밑에 보면 디스패치, 누 아이템, 픽 앤 추즈가 있고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그 다음에 위브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요 위에 있는 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리스트 아이템. 일단은 쉽게 숫자를 가지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1, 3, 5, 7, 9라고 입력을 하고 얘를 리스트로 하나의 리스트로 바꾸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리스트 아이템 커맨드 컴포넌트는 알고 계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서 나오는 애는 일단 디폴트로 1이라는 애가 나온다. 0번 데이터가 나와요. 이 리스트에 대해서 0번 데이터가 디폴트로 i에 0이라는 숫자가 입력이 돼 있고 0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0번 아이템을 추출해라 라는 이제 형식의 명령이 되는 거고요. 얘가 그 다음에 만약에 3이라는 숫자를 끄집어내고 싶으면 리스트 1번을 추출을 하면 되는 거고 예전에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여기에다가 1이라는 i에다가 1을 입력하면 애를 가지고 와요. 애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법 잘 안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추가해서 0이 디폴트로 들어가 있고 0 플러스 1이니까 1번 아이템을 추출하고 2번 아이템을 추출하고
한 번 아이템을 추출하고 이런 식으로 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랭스를 설명을 드릴게요. 리스트 랭스는 리스트의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디스턴스가 아니고 이 리스트에 총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있는데 5개, 5라는 숫자를 출력을 해줘요. 5라는 숫자. 그리고 그 다음 곧바로 이어서 리버스 리스트. 리스트를 뒤집어 줍니다. 뒤집어줘요. 97531로 뒤집어줘요. 그래서 이 리버스 리스트는 언제 많이 쓰냐면요. 그 0번 아이템을 추출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작업을 할 때 시작점을 추출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끝점을 추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끝에 어떤 데이터. 그때 이 리버스 리스트를 쓰시면 편하죠. 리버스를 한 다음에 순서를 뒤바꾼 다음에 거기서 다시 리스트 아이템을 하는 거예요. 리스트 아이템. 그러면 결과는 9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 리버스는 여기서도 아마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서도 이제 바로 리버스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리버스 리스트를 컴포넌트 형식으로 안 가지고 오더라도 방법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리버스 리스트가 생각이 안 났다 라고 할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리스트 랭스를. 리스트 랭스의 랭스는 지금 현재 5개예요. 내가 맨 마지막 거를 추출하고 싶은데 리스트의 개수는 5개.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해서 우리는 맨 마지막 이 리스트에서 맨 마지막 인덱스가 4라는 거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입력할 수 있어요. 이 리스트 중에 요거 중에 리스트 랭스 빼기 2를 추출을 하면 N은 무조건 맨 마지막 놈이 추출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리스트 랭스를 간혹 가다가 나는 중간 어딘가가 필요해. 이게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일 때 홀수일 때가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얼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나는 중간 어디쯤이다라고 하면 그냥 나누기 2를 일단 해놓고 그 나누기 2의 데이터를 나는 추출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7이라는 요 데이터의 개수가 5개니까 5 나누기 2를 하면 2.5가 됐고 2.5가 그 정수의 형식으로 이제 여기는 무조건 정수를 받거든요. 몇 번째 아이템이냐 정수를 받는데 지금 2.5는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수로 치환이 돼서 그 여기 i에 들어가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2.5라는 값인데 i에 들어온 값은 3이라는 값이 들어오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가지고 여기서 나온 숫자가 만약에 3.2였다. 2.2였다라고 봅시다. 2.2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7일지 5일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5가 되네요. 2.2가 들어왔더니 얘는 내림이 돼서 2라는 숫자가 여기에 입력이 되고 5라는 값을 갖게 되더라.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숫자가 이제 그 정수가 아닌 숫자가 나왔을 때 그 얘네들을 정수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저희가 그 이미지 샘플러든 그 포인트 어트랙터든 전부 정수가 아닌 숫자들이 막 레인지에 섞여 있었잖아요. 그럴 경우에 나는 어떻게든 이게 이제 정수였으면 좋겠다. 그 반지름의 값이라든지
어떤 데이터가 추출이 될 정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정수가 아닌 값에다가 정수가 되게 만들면 돼요. 1.3, 1.1111, 2.8, 3, 5.6, 5.5, 4.54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숫자가 지금 현재 있는데 얘네들을 라운드라고, 자, 라운드, 어떤 숫자에 대해서 정수로 바꿔주는 컴포넌트예요. 정수로 바꿔주는 컴포넌트고, 자, 위에 n이 있고 f가 있고 c가 있어요. n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반올림 하는 거죠. 1.3은 1로 가고, 1.11도 1로 가고, 2.8은 3으로 가고, 5.6은 6으로 가고, 5.5도 6으로 가고, 4.54는 5로 갑니다. F는 뭐냐면 무조건 올림을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림을 한다는 거예요. 플로어거든요. 바닥. 무조건 내림을 해서 1.31, 1.1도 1, 2.8도 2, 5.6, 5, 5.55, 4.5, 4 이런 식이에요. C는 플로어의 반대가 이제 실링이잖아요. 실링. 천장.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올림이에요. 2, 2, 3, 6, 6,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라운드라고 치시면 나오거든요. 라운드. 이건 생각보다 많이 쓰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나온 김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리스트 아이템, 리스트 랭스, 그 다음에 리버스 리스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쉬프트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쉬프트 리스트는 이제 원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을 set one 커브를 하고 얘를 무브를 해서 Z 방향으로 무브를 했어요. 조금 크게 해볼까요? 15. 1만큼 했으니까 2.5만큼 위로 올려서 실린더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 놨고요. 자, 디바이드를 해볼게요. 아래 커브도 디바이드 커브를 하고 위 커브도 디바이드를 할게요. 이렇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위에 있는 커브고 여기 아래에 있는 커브.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 그 순서를 좀 맞춰 놓으면 그 캔버스에서 밑에 있는 게 아래쪽에 있는 거고 위에 있는 게 위쪽에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기 편하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그 뭔가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라인을 그려볼게요. 라인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이제 뭔가가 커브가 그려지죠. 근데 커브가 이거랑 요거는 똑같기 때문에 디바이드 된 점의 위치가 사실 그 XY 좌표는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중에서 어떤 점 둘 중에 하나를 쉬프트 리스트를 한다. 요게 어떤 의미냐면 점들이 쭈쭈쭉 있는데 그거를 아이템의 인덱스를 한 칸씩 조절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0, 1, 2, 3, 4, 5 인덱스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점들이 쭉 있는데 0번 점이었던 애가 이제 더 이상 0번 점이 아닌 거예요. 1번 점이었던 애가 0번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으로 설명하면 이제 그 데이터가 잘 안 보이니까 일단 패널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 4, 6, 8 이라는 4개의 데이터가 있었어요. 근데 걔를 쉬프트 리스트를 하면 기본적으로는 한 칸을 조절을 해주거든요. 쉬프트가 한 칸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4, 6, 8이 되고 맨 마지막 애가 랩핑이 돼서 한번 돌아와서
이 2라는 숫자가 맨 마지막에 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쉬프트가 2번이 됐다. 2번이 됐다고 하면 6824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N은 그 닫힌 원이기 때문에 그 랩핑이 돼도 의미가 있는데, 닫히지 않은 어떤 두 개의 커브라고 하면 랩핑이 되면 되게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가다가 맨 마지막 점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날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점을 맨 마지막 두 번째 점에서 맨 앞으로 다시 돌아온 점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뭐 그런 게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거 다음에 직선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W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랩핑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 하나만 쉬프트를 했을 때 2라는 숫자가 나오게 할 거냐 말 거냐. 여기는 true, false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불린 토글을 눌러서 나는 랩핑을 안 할 거야. false는 안 하는 거고 true는 하는 거고. true, false. 얘를 조절해 주시면 이제 맨 마지막에 점이 다시 앞으로 돌아오게 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요건 닫힌 하나의 그 커브이기 때문에 이제 true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shift 리스트를 다시 하나 꺼내서 이 밑에 있는 커브를 하나 shift를 시켰고 걔를 여기다 연결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얘를 슬라이드를 조절을 하면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는 거죠. 이 다음 얘는 커브를 하나를 그리고 똑같이 얘를 set 1 커브를 해서 얘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쉬프트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쉬프트가 되면 맨 마지막 커브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다시 앞으로 오니까 맨 마지막 점이. 그래서 얘를 나는 날리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W를 토글을 이용하셔서 나는 랩핑이 안 된다, 안 되게 만든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랩핑이 안 될 뿐만 아니고 여기 선도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데이터 매칭의 원리에 따라서 여기는 지금 9개가 들어가 있고 데이터 개수가 10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11개가 들어가 있어요, 점이. 그래서 11개하고 10개하고 매칭이 되면 맨 마지막에 하나 남는 놈은 한 번 더 하는 거거든요. 남는 놈이랑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데이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니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한 번 쉬프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마지막 점이 여기 연결이 안 되도록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은 게 컬이라는 게 있습니다. 컬 하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컬 인덱스, 컬은 리스트 아이템하고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인덱스를 나는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덱스를 없애고 싶냐면 여기서 10번 점, 맨 마지막에 10번 점을 없애고 싶어요. 10번 점. 10번 점을 없애려면 자, 여기서 10번 요 리스트에 대해서 나는 10번을 없애고 싶어. 그리고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느끼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점의 개수를 12개로 디바이드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컬 인덱스를 해서 10번을 애써서 뺐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연결을 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이게 이제 점이니까 디바이드하고 점하고는 한 개 차이가 나잖아요. 12개로 디바이드를 하면 점의 개수는 13개가 되고
그래서 뭔가 약간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근데 마침 다행히 이 리스트의 데이터들은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지긴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게 점이 아니고 그냥 어떤 다른 상황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더블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12번을 없애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게 디바이드 이런 데이터가 없어. 디바이드한 데이터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앞서 배운 방법을 좀 응용을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리버스를 하시면 되죠. 리버스 리스트를 한 다음에 그냥 컬을 하는데 여기 컬할 때 번호를 0번을 컬을 합니다. 0번을 컬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리버스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리버스를 하는데 또 리버스를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여기서 리버스를 적용을 시키고 이렇게 오거나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없애고 리버스를 시키고 그냥 받거나. 근데 이제 만약에 쉬프트를 2번 했다. 그러면 이제 또 골치가 좀 아파지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쉬프트된 어떤 거랑 계속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머리를 좀 더 써야 돼요. 예를 들면 2개니까 2개면 나는 0하고 2를 찾으면 되잖아요. 3개면 0하고 1하고 2를 찾으면 되고. 그래서 이 슬라이더는 계속 연관을 맺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만드시면 돼요. 2개.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0하고 1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2개가 만들어지니까 0하고 1이 만들어지고 걔를 여기다가 연결합니다. 3이 되면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니까 여기서 나오는 수열도 계속 바뀌고 계속 늘어나고 걔가 인덱스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리버스된 데이터에서 앞에 것들을 이 순서대로 추출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쉬프트 리스트의 경우는 클로즈 그러니까 닫힌 어떤 커브에 대해서 작업을 할 때는 래핑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래핑이 돼도 어쨌든 계속 문제가 없는데 래핑 이런 닫히지 않은 커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연산을 하고 싶을 때는 이제 이런 뭔가 추가적인 작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예제를 그러니까 중원부원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그래스하퍼의 숫자들을 제어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계속 항상 작동하도록 뭔가 시스템을 설정해 놓는 훈련은 되는 예제인 것 같습니다. 쉬프트 리스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파티션 리스트는 이제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죠. 다른 예제를 하면서 그때 그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얘가 A, B, C, D, E, F, G H까지 써볼게요. H까지 하고 얘를 멀티라인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들이 지금 현재 총 8개가 들어있어요. 얘들을 AB, CD, AB하고 CD하고 EF하고 GH하고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얘네들을 파티션 리스트로 하고 이 사이즈를 2개씩 묶자 하면 얘네들은 이 데이터의 스트럭처가 바뀌는 거죠. AB 한 묶음, CD 한 묶음, EF 한 묶음, GH 한 묶음. 요거는 좀 쓰는 것 같아요. 파티션 리스트는. 요거는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파티션 리스트까지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리스트 아이템만큼 중요한 게 솔트 리스트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무궁무진하게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탑뷰에서 점을 한번 찍을게요. 점을 한번 찍는데, 점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었어. 마구마구 찍었어요. 그래서 애들을 포인트를 다 담아요. 셋 멀티플 포인트 해가지고 애들을 다 포인트에 담고, 이제 폴리라인을 그려보세요. 폴리라인을 그리시면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점을 찍었던 순서를 어떻게 기억을 해서 그 순서대로 커브가 그려졌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폴리라인을 그릴 때, 자, 밑에서부터 위로 그려나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이런 식으로 그 점들이 어떤 순서가, 점들의 그 지금 현재는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니까 점들의 Y값에 따라서 정렬이 돼서 폴리라인이 그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말고도 사실 예제는 되게 많은데 지금 생각이 더 나면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점들을 정렬을 시켜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근데 지금 현재 저의 의도는 Y값에 따라서 정렬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의 좌표를 분해를 합니다. 포인트를 디컨스트럭트를 해요. 그러면 포인트가 X값, Y값, Z값으로 분해가 되고, 얘네들을 솔트를 해요. 솔트 리스트를 하고, 어떤 값으로 정렬을 할 거냐. 그래서 이 Y값으로 정렬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Y를 K에다가 연결합니다. K는 키라고 돼 있어요. 키. Y값이 키가 되는 거고, 그래서 Y값은 정렬이 되어서 나와요. 우리가 한번 쓰긴 했죠, 이거를.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이 11이고 가장 큰 값이 28.7이라는 숫자. 그리고 지난 시간 이 예제를 잠깐 할 때 솔트 리스트를 잠깐 보여드렸을 때 그때 이 A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A에는 포인트가 들어가요. 포인트가. 그래서 그 포인트들도 정렬이 돼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처음에 포인트 리스트를 가지고 포인트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즈가 좀 달라지면 제대로 보일 거예요. 자, 제가 찍었던 점의 순서 0,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찍었는데, 자, 지금 이 포인트가 여기에서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 포인트를 A에 넣었는데 A에서 다시 포인트가 나와요. 근데 그 포인트는 정렬이 된 포인트예요. 그래서 얘를 포인트 리스트로 확인을 하면 얘는 이렇게 돼요. 0,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이게 꽤 많이 유용합니다. 다른 예제를 이걸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근데 요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커브가 있으니까 커브 주변에 점을 찍어봅시다. 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찍었어요. 자, 지금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원에 가깝게 이렇게 원을 둘러싼 어떤 닫힌 지오메트리를 만들고 싶어요. 지금 포인트는 다시 만들게요.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포인트. 셋 멀티플 포인트에서 얘네들을 클릭을 하고 얘네들을 폴리라인으로 잇고 끝을 토글을 쓸게요. 린 토글을 해서 close true로 바꿔줍니다. true로. 이렇게 해서 얘네가 이렇게 닫힌 어떤 커브 폴리라인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은 제가 점을 막 두서없이 찍어놔서
이게 안 돼요. 닫힌 커브가 지금 닫힌 커브긴 한데 이게 이제 그 원 주변을 그 감싸고 있는 어떤 폴리라인이 되지 않죠. 지금 현재 상황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커브를 그 어떤 가이드로 이용을 해서 set one 커브를 하고 얘를 evaluate evaluate이 아니고 자, 이 포인트하고 이 커브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를 체크를 해요. closest 커브, closest 포인트 얘를 이용해서 자, 이 포인트하고 이 커브하고 가장 가까운 포인트를 찍으라고 하면 이렇게 가장 가까운 데로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아주고 그 점에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포인트하고 디스턴스 값은 이용을 했고 근데 t라는 거는 그런 게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t밸류는 뭐에 대한 t밸류냐면 이 커브에 대한 t밸류예요. t밸류는 여기는 제가 이걸 어떻게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시작점이 있으면 시작점이 0이고 끝점이 이 커브에 대한 길이에요. 커브에 대한 어디는 0이고 어디는 커브에 대한 길이가 돼서 이제 계속 증가를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점들이 여기에 찍힌 점들이 이 스몰 t 밸류가 있고 그 t 밸류는 뭐 한 방향으로 그 증가가 돼요. 이렇게 증가가 된다. 그러면 그 증가하는 t 값이 키가 돼서 이렇게 증가하는 t 값이 키가 돼서 이 포인트를 재정렬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온 포인트를 가지고 폴리라인을 다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얼추 닫히죠. 그리고 클로즈를 시켜주면 톡을 true로 바꿔주시고 C에다 연결하면 그러니까 지금 N은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예외적이라기보다는 그 빨리 안 떠올라요. 머릿속에 이 어떤 커브 주변으로 점들이 있고 그 점들이 무작위로 막 찍혀 있는데 걔네들을 이 커브를 감싸는 형태로 뭔가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커브 클로지스트 포인트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하자. 그리고 거기에 있는 t라는 밸류, 소문자 t를 이용하자라는 생각이 잘 안 떠올라요. 근데 자주 그 솔트 리스트를 하시다 보면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 솔트 리스트를 할 때는 K가 숫자인지 A가 지오메트리인지 이런 것도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되게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지금이야 뭐 하도 많이 쓰니까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먹질 않는데 처음에는 계속 헷갈렸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과정이 상당수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솔트 리스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트 리스트까지 했고 컬 인덱스 했고 컬 패턴을 할 차례인데요. 이제 컬 패턴하고 디스패치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임의로 벡터 탭으로 가서 그리드 탭에 보면 populate 2D라는 게 있거든요. 얘는 이 컴포넌트를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다 하이드를 시키고 가볼게요. 자, 이 컴포넌트는 이제 그래스하퍼에서 그냥 미리 제공하는 건데 어떤 사각형이 주어져요. 여기 R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사각형이 있는데 W가 20이고
h가 10이래요. 그러니까 너비가 20이고 높이가 10인 사각형이 이제 그려지고 그 안에다가 랜덤하게 몇 개냐면 100개의 점을 배치를 시켜주는 컴포넌트입니다. 시드는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랜덤인데 랜덤 시드를 1이라는 걸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랜덤 시드라는 게 이제 막 바뀌어지면 그 랜덤한 점의 위치들이 막 바뀌어요. 그래서 100이라고 입력을 하고 애들 시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애들이 막 조절이 움직이면 점들의 위치가 막 바뀌어요. 그리고 P는 포인트 그 전에 미리 점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면 그 점을 포함해서 100개를 만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요 컴포넌트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다가 서클을 한번 그릴게요. 서클을 그리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랜덤을 쓰고 있으니까 또 랜덤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100개의 점이 있으니까 100개의 숫자가 필요해요. 저희한테 100개의 숫자가 필요해서 일단 랜덤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랜덤. 그러면 랜덤 그 어떤 박스 안에서 고양이가 튀어나오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랜덤한 숫자들을 만들어주는 그 컴포넌트거든요. 사실 많이 쓰진 않는데 그냥 그 여러분들한테 이 컬하고 디스패치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한번 예제를 만들어 보고 있는 거고. 자, 여기서 레디어스를 랜덤하게 좀 바꾸고 싶어요. 근데 그 레인지를 좀 크게 0.1부터 바로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여기다가 0.1부터 10까지 여기가 R이 레인지거든요. 0.1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 100개를 랜덤하게 만들어 주세요라는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이제 100개의 숫자가 만들어지는데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알 수가 없죠. 이런 숫자들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 좀 많이 크네요. 지금 현재. 좀 작게 만들게요. 1. 이렇게 합시다. 굉장히 작은 원도 있고 굉장히 큰 원도 있어요. 제가 0.1부터 1이라는 레인지 값을 줬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이 원들을 한번 따져봐요. 이 원들을 에어리어를 한번 체크를 해요. 이 원들의 에어리어를 체크를 했더니 내가 가장 작은 원은 0.1이니까 가장 작은 원의 면적이 지금 얼마가 되냐면 0.1 곱하기 파이 r의 제곱이니까 0.01 곱하기 파이 0.01 곱하기 3.14니까 0.0314 정도 돼요. 0.03 그래서 0.03 정도 되는 애들 작은 애들을 없애고 싶다. 너무 작은 원들은 내가 쓸 수가 없으니까 없애고 싶다. 근데 그게 0.1이라는 값이 기준이 돼서 0.1보다 면적이 작은 애들은 다 날려버리자. 그리고 그것보다 큰 애들만 살리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사실 라이노에서도 간혹 가다가 그 메이크 2D 같은 걸 하게 되면 선의 길이가 굉장히 짧은 애들이 막 생겨서 그 선의 길이가 너무 짧은 애들은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간혹 가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로직이랑 좀 비슷한데, 자, 여기서 나온 에어리어가 보니까 1.98짜리도 있고 0.12짜리도 있고 0.03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굉장히 작은 놈도 있고 큰 놈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명제를 한번 제시를 해봐요. 내가 만든 원의 면적이 작다. 스몰러, 자, 제가 이 꺽쇠 표시 있잖아요. 이건 스몰러고, 이건 라저고,
크다, 작다.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뭐 이런 거죠. 0.1보다 0.1이 이게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A가 B보다 작단지 A가 B보다 작다인 것 같아요. 예, 이건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아요. 면적이 B보다 0.1보다 작다라는 명제를 제시를 했고, 그러면 어떤 거에 대해서는 true가 되고 어떤 거에 대해서는 false가 되죠. 그 true, false 데이터를 이제 한번 불러와 볼게요. true, false, false, false다가 0.9번 인덱스에서는 true가 되죠. 이런 true, false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패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true, false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일단 디스패치를 먼저 갈게요. 디스패치. 자, 리스트. 원들이 쭉 들어옵니다. 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원 중에 패턴. 그래서 A에는 아마 true인 애들이 A로 와요. A에는 true인 애들. 서클을 바로 입력할게요. 커브를. 자, 앞에를 다 프리뷰를 오프를 할게요. 프리뷰를 오프를 하고 보시면 true인 애들. 작습니다. 작은 애들. B에는 큽니다. 큰 애들. 그래서 우리가 애들만 안 쓸 수가 있죠. 작은 애들만 안 쓰고 큰 애들만 쓰겠다.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B를 쓰겠냐 A를 쓰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 명제를 바꿔주시면 돼요. 크다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면적이 0.1보다 작습니다. 가 true고 그 true 데이터를 우리가 안 쓰겠다는 거예요. false 데이터만 쓰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디스패치는 A하고 B를 다 추출해 주기 때문에 A를 쓰든 B를 쓰든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에서 나온 애들은 익스트루드를 시키는데 뭐 지우지 않고 애들은 익스트루드를 시키는데 조금만 하겠다. Z값으로 조금만 하겠다. 그리고 캡도 씌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캡홀 1만큼만 익스트루드를 시키고 나머지는 10만큼 익스트루드 Z방향으로 큰 놈들은 10만큼 익스트루드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우리가 뭔가를 캡홀을 씌우고 캡홀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봐요. 큰 애들은 엄청나게 높고 작은 애들은 작고 뭐 이런 거죠. 이런 로직을 우리가 세울 수도 뭐 있다라는 거죠. 100% 똑같은 로직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A와 B의 경우를 나눠서 뭔가를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고 근데 디스패치 말고 디스패치는 사실 좀 많이 안 써요. 디스패치 근처에서 어떤 작업이 끝날 때는 디스패치를 쓰는데 뭔가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면 좀 잘 안 쓰는 경향이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디스패치는 좀 남겨놓고요. 저는 그럼 뭘 더 쓰냐? 컬이라는 걸 써요. 아까 컬 인덱스 했죠. 컬 인덱스. 컬 인덱스는 0번을 없앨 거냐, 1번을 없앨 거냐. 컬 패턴대로 살리고 죽이고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서클 중에 요 패턴대로 없애겠다. 그래서 지금 true인 애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컬 인덱스랑 컬 패턴이랑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컬 인덱스에서는 0번을 없애고 날리고 1번을 날려요.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를 날리는데 이 컬 패턴에서는 우리가 true인 애들을 날리는 게 아니고 false인 애들을 날려요. 그러니까 헷갈리긴 하는데 뭐 둘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돼요. 결과가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면 그냥 가시면 되고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명제를 반대로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이 패턴을 여기서 패턴은 0 아니면 1인데 그러니까 true 아니면 false인데 걔를 반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0이었던 애는 1로, 1이었던 애는 0으로, true였는데 false로, false였는데 true로 이렇게 인버트를 시켜주면 이제 반대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컬 패턴은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이 그 컬을 쓰면 다음에 데이터 매니지를 하기가 조금 더 편한 느낌인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컬을 많이 써요. 컬 패턴. 자,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컬 패턴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커브가 있어요. 커브가 있고 set one 커브, set one 커브를 하고 자, divide 커브를 하고요. 컬을 해볼게요. 컬 패턴. 이 포인트들이 지금 11개의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 포인트들 중에 컬 패턴을 해서 어떤 패턴을 넣을 거냐면 true, false 이 패턴을 넣어줘요. 자, true, false, true, false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true, false를 넣어주면 이 패턴이 반복된다. true, false, true, false. 그래서 true는 남고 false는 없어져요. 여기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기는 애들은 처음에 true 남고 false 사라지고 true 남고 false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자, 반대로 똑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애를 인버트를 시킬게요. 인버트. 그러면 이제 반대 상황이 남는 거죠. 반대 상황이 남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점의 개수는 여전히 똑같아요. 아니, 점의 개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점의 개수를 이 두 데이터를 합치면 요거랑 같은 거죠. 근데 데이터의 스트럭처가 지금 꼬였어요. 어떻게 꼬였냐면 자, 멀지를 한번 해볼게요. 멀지. 지금 보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그렇고 둘 중에 하나를 무브를 해봐요. 무브를 하고 얘를 Z방향으로 무브를 하면 10만큼 무브를 해봅시다. 10만큼. 자, 이 데이터가 무브가 돼서 지금 저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안 쓸 거예요. 애를 프리뷰 오프를 시키고. 그래서 점의 개수, 점이 자, 원래 이렇게 쭉쭉쭉 그냥 11개가 있던 게 지금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원하는 거는 이렇게 폴리라인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산 모양의 폴리라인, 삼각형들을 그리고 싶은 건데 여러분들이 별 생각 없이 자, 여기 데이터가 있고 여기 밑에 점이 있고 여기 위에 점이 있으니까 애들을 합쳐서 폴리라인을 그리자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의 스트럭처가 꼬여 있어요. 그래서 너는 얘네가 이제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얘가 나중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전혀 기대했던 게 아니죠. 우린 이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다시 맞추느냐 weave라는 걸 써요. weave. 패턴을 가지고 어떤 패턴대로 데이터들을 다시 정렬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첫 번째 점이었잖아요. 얘를 0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얘를 1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결과는 여전히 똑같아요. 점의 개수는. 근데 여기다 폴리라인을 이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점이 이놈이고 두 번째 이 점은 여기가 첫 번째 점인데 여기서 P가 0, 1이라는 게 true, false예요. 얘도. 아니죠. 얘는 false, true예요. 봅시다. 한번. true, false.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true, false를 바로 여기다 P에다 연결하면 여기서 데이터가 1, 0이잖아요. 그러니까 true가 1이고 false가 0이거든요.
여기 P는 지금 디폴트로 0, 1이 들어와 있고 false, true가 들어와 있고 아니죠. 0, 1이 들어와 있고 false, true라고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가 0이에요. 얘가 지금 현재 1에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다. 그리고 얘가 나중이다. 근데 순서는 계속 한번 왔다 갔다 한다. 01, 01, 01 한다. 그래서 0, 그 다음에 요놈, 그러니까 0, 1, 0, 1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들이 이제 원래 얘네들이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얘네들이 쪼개니까 이렇게 쪼개져 있었고 얘네들을 합치니까 다시 이렇게 합쳐지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이렇게 합쳐졌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거를 방해를 했었는데 다시 원 상태대로 합치고 싶을 때 이걸 쓰면 되는데 원래대로라고 하면 제대로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온 데이터들이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하고 얘를 반전을 시키고 싶은데 여기에 반전이 안 먹네요. 그러면 애들을 인버트 인버트가 안 되네. 인버트는 안 되네요. 잠깐만요. 얘를 이렇게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쓰고 싶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 데이터를 true false가 아니라 true false일 수도 있잖아요. true false로 만약에 썼다. 그렇다면 이제 이 데이터를 요거랑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순서가 내가 먼저 들어오는 애가 1번, 나중에 들어오는 애가 0번, 그리고 이 P에는 이 우리가 만들었던 패턴, 얘네들이 여기에 입력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해버리면 좀 문제가 생겨요. true, false일 경우도 마찬가지죠. true, false일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준다. 근데 요거는 사실 저도 그때그때 경우의 수가 많지가 않아서 그때그때 이제 상황 따라서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P에 들어가는 게 true, false 이게 들어가는 건 확실하고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게 0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1에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의도한 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면서 바꿔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서 나온 패턴 우리가 만든 패턴을 입력을 하고 먼저 나온 놈 여기 0에 입력하고 뒤에 나온 놈 1에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아니다. 그러면 반대로 연결 한번 해주고 결과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오늘 하려고 하는 건 거의 다 했어요. 디스패치 했고 위브 했고 멀지는 뭐 지난 시간에도 했었고 컬, 패턴, 인덱스, 솔트 여기 있는 건 다 했고요.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도 하고 그냥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예제를 통해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